반갑습니다. 종쌤TV의 종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5번 문장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주어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 주어의 명사들이 많다. 됐죠? 자,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주어 안에서도 명사들 길이에 관계가 생길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이제 적어드리면 명사, 오브 명사, 전치사 이런 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얘랑 요 명사.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와 B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둘의 관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대부분 사이에 있는 전치사가 하게 됩니다. 됐죠? 물론 요 명사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전치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 여기가 오브가 있다. 이렇게. 그럼 B가 A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2가 있다. 그러면 A가 B 되는 거고 여기 4가 있다. 마찬가지로 A가 B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많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고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명사를 어떻게 묶어주냐 understanding 여러분 이런 ing 같은 친구들도 투부정사 같은 친구들도 이게 이제 뭐냐면 동사를 형태를 바꿔서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처럼 쓰는 거거든요. 다만 동사 자리에 있을 때 가지던 형식은 그대로 가지게 돼요. 이 말은 원래 예를 들어 lov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형태들은 to love가 돼도 목적어가 필요해요. loving이라고 해도 목적어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말해요. 주어 become이라고 하면 원래 보어가 되거든요. 오거든요. 근데 to become이라고 해도 보어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를 같이 묶어주는 거죠. 됐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 오브 뒤에 understanding을 본 순간 오케이 understanding 그러면 understanding 뒤에 명사까지를 understanding과 함께 묶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understanding 뒤에 명사가 the problems of exploitation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 to가 보이고 또 understanding 보이죠? 형태가 딱 맞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문장은 이제 얘와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둘의 관계를 결정하는 게 to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to가 되면 여기가 결과가 되고요. 또 여기가 원인처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착취의 문제를 이해한다. 그러면 이거 똑같은 게 복사가 됐네. 캐피탈리즘인데 바뀌었어요. 뭐지?
이 무슨 마법이죠? 캐피탈리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취의 문제를 이해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자, 복사를 실수했나 봐요.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착취 문제를 이해하면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잠깐 이해하다, 알다, 보다, 그 다음에 조사하다, 탐구하다, 강조하다, 발견하다 등등 있죠. 이런 류의 단어들은 이제 인식의 단어예요. 인식. 인식의 단어란 알다라고 보면 돼요. 알다. 그래서 사실은 이해라는 말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착취의 문제를 알면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게 굉장히 크다. 트리멘더스. 이 착취의 문제를 알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 뭐 이거 크다는 큰 의미가 없고 결국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문장 속에서 이런 관계를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그래서 문장별로의 어떤 패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보시는 패턴은 주어가 명사, 오브 명사, 전치사 명사일 때 요 명사와 여기 명사 둘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패턴들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들 몇 개 좀 정리해 볼게요. the impact, influence, effect, of 명사, on, upon 명사. 재밌는 건 이 친구가 분명히 뒤에 명사를 원인 만들어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결과가 돼요. 이런 거는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몇 개만.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of A on B가 주제 문제의 선지에 있다. 그러면 A가 원인, B가 결과이면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the role, 그 다음에 function, use of A in B 이렇게 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A가 원인, B가 결과라고 보면 돼요. 마찬가지로 주제 문제 선지가 저렇게 돼 있으면 이때 정답을 찍으면 됩니다. 됐죠?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저 6번에 써 있는 빚진다는 뜻이거든요. debt of A to 원래라면 저 to B가 결과가 되겠지만 얘한테 빚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얘한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위치가 B가 원인 A가 결과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어쨌든 A, B의 관계라는 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문장 속에서 둘의 관계를 떠올릴 수는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이대로 6번으로 가볼게요. 이대로 6번으로 딱 가면 이제 아시겠죠? 아, 라이팅이 원인, 시빌라이제이션이 결과. 실제로 뎁트가 그 역할을 만들어 준 거고 결국 라이팅 덕분에 현대 문명이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됐죠? 이게 여러분 연습이에요.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이런 문장 속의 논리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바로 7번으로 또 가볼게요. 야, 7번이 참 재밌는 건데. 잘 들어주세요. 일단 천천히 가볼 게 있어요. 자, 우리 명사가 나오고 뭐 위치, that 나오고 동사, 목적어라고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저 동사의 주어는 who,
which, that 앞에 있는 명사가 되겠죠. 예. 실제로 문법 문제에서도 여기 동사에 s를 붙일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이 명사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럼 사실상 이 문장은 이렇게 B라고 했을 때 사실상 A 타동사 B 이런 문장의 형태나 다름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삼형식은 주어가 원인, 목적어, 결과라고 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A가 원인, B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 결과는 동사에 따라 발생, 변화, 인식 등등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관계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왜 모르냐? 영어 수업 같은 걸 들을 때 마치 이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동사, 한, 명사 이렇게 읽으라고 배워서 그래요. 근데 그런 읽기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어요. 주어 비동사 명사 보호가 되면 됐죠? 주어는 보호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이제 응용을 해볼게요. 주어 비동사 명사 보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치 타동사 목적어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주어는 A죠. A 때문에 B가 어떻게 되는 거고 그 말은 주어 때문에 B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여러분 당연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버벅이겠죠. 근데 그냥 읽고 있으면요. 이거를 절대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깨우치는 분들은 좀 타고나신 분들. 근데 이제 언어 능력이 타고나지 못한 분들은 그냥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이런 논리가 돼서 이런 의미가 되는구나를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걸 배우지를 못하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이제 수업을 듣다가 야 이건 당연히 한국말로 이렇게 이해하지 너 이런 것도 이해 못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어이없는 건 막 너 어렸을 때 책 많이 안 읽었구나 이런 얘기나 듣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배워서 영어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명사, 전치사, 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수식어구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알아주세요. 어차피 문법 문제 풀 때도 필요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기본적으로 A는 B를 꾸며준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 말은 관계를 저기 A에서 찾는 거죠. B에서 찾는 거죠. 다만 명사, 오브 명사가 되면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때는 정확히 100%는 아닙니다. 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해요. A가 C를 꾸며준다고 보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렇다. 그럼 이제 이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꾸며주는 말이고 명사, 전치사, 명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The only one which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됐죠? 그들은 그냥 어떤 앞에 문장이 있었을 테니까 사람들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레볼루션은 only one이에요. 그러면 그냥 정리 천천히
the only one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to 명사가 되면 전치사 명사가 되면 목적어가 to the 명사를 B라고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냥 A가 B를 가짐, A가 B로 감, A가 B 됨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 됨 파워 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을 가졌구나. 그냥 어쨌든 파워가 되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나중에 딴 데서 보면 되니까. 됐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요 온리원이 곧 아메리칸 레볼루션이니까 결국 이런 논리가 가능하네요. 결국 미국 혁명 덕분에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기본이고 조금 더 깊이 가보겠습니다. 이건 약간의 논리학적인 얘기인데 자 원인 결국에 이 문제를 보면 the only one이 원인이고 them to power가 결과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원리랑 같냐면 원인 자리에 only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원래 가면 그냥 A 때문에 B가 된다는 얘기겠지만 지금은 only A 때문에 B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only가 들어간다는 말은 두 가지를 성립하게 만들어요. 천천히 가볼게요. 원래 그냥 A 때문에 B가 된다는 말은 A를 하면 B가 된다는 거지. A를 안 하면 B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즉 B가 오면 땅에 젖는다. 이 말이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젖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몰라요, 이거는. 비가 오면 젖는 거지. 그런데 온리를 붙이는 순간 A 하면 B가 되는 것도 맞고 A를 안 하면 B가 절대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게 성립하냐? A 하면 B가 되고요. A 안 하면 B가 안 된다. 이렇게까지도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논리학적인 말로 하면요. 이렇게 오로지 같은 게 들어간 형태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그냥 A이면 B이다는 충분 조건, A가 아니면 B를 절대 못한다는 필요 조건, A를 해야만 B를 할 수 있다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둘 다가 성립하는 케이스죠. 그럼 둘 다가 성립한다는 케이스는 사실 예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다. 이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숨어있는 의미니까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볼게요. 우리 아까 전까지 잡은 거는 미국 혁명 덕분에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only 미국 혁명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 혁명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힘을 가지기 어려웠겠죠. 그럼 이거는 미국 혁명 덕분에 진짜 가능했다도 됐지만 다른 혁명들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지는 못했겠구나. 여기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원리들이 가능한 겁니다. 현대 역사에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게 된 유일한 혁명이 미국 혁명이고 다른 혁명들은 사람들한테 힘을 주지 못했구나.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게 약간 고급. 어쨌든 인과관계의 논리 속에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 개인적으로 전 언어, 즉 국어를 배울 때도
이런 논리관계에 대한 학습이 필수라고 보는데 아쉽게도 이거를 잘 안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7번 문장을 보시면 미국 혁명 덕분에 사람들은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문장을 딱 보자마자 결과부터 본다면 얘가 되겠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동사처럼 나온 애가 얘니까 일단 얘가 결과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주어로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어쨌든 또 한 세 문장 정도 하면서 문장의 논리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보시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영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분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아마 좀 막혔던 게 많이 뚫리실 겁니다. 자,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